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검찰 차를 타고 네.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그 모습이 텔레비전과 사진에 찍혔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우는 듯한,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분노한, 그래서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네. 박 대통령이 일생일대에 아주 절벽에 선 그런 충격을 그렇죠. 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우리는 왜 이런 국가 원수를 가졌는가, 네네. 이런 대통령, 이런 국가 원수를 가진 나라고 나는 네.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인가. 네. 국민 노릇하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참담하고 네. 이거 정말 부끄럽다. 네. 어째서 우리 이런 대통령을 가졌는가. 뭐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도 네. 그 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나 뭐 모든 국민이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정말 무능했을까? 그 공인으로서 인식 자체가 없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박 대통령은 그 주위에서 그 조언을 할 때도 네네. 탄핵은 부결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도 기각될 것이다. 네. 탄핵은 부결되고 그리고 가결됐지만 영장까지는 예. 구속은 안 될 것이다. 영장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탄핵이 가결된 사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나아가 영장 기각이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심리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주변에 그럼 조언도 없었고 물론 이제 불통이 대표적인 그 이미지긴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구치소에 간지 지금 사흘 됐는데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네. 역대 대통령들은 직접 다 돈을 재벌들도 챙기고 다 그랬는데 네. 나는 돈을 한 푼도 챙긴 일이 없지 않느냐. 영장실질 심사 때도 검사를 향하고 네. 재판장을 향해서 내 통장을 조사해봐라. 네. 내가 사익을 추구한 일이 있느냐. 내가 그런 재벌들 돈을 받아먹은 일이 있느냐. 네. 그런 더러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었느냐. 이런 이제 항변을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여전히 예.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최순실이가 아니고 네. 그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이고 국민 통합의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네. 이 임무를 이 임기 시작부터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네. 포기를 해가지고 혼자서 밥 먹고 혼밥 네. 혼자서 텔레비 보고 네. 대면 보고 일체 안 하고 네. 선거 공신들 일체 만나는 거 완전히 네. 차단해버리고 네네. 평일날도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이라는 게 네. 평일날도 그 세월호가 네. 침몰되던 날 그것도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는 집무실 거죠. 정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저에 콕 박혀가지고 무슨 네. 안보실에 보고서를 육군 중령이 자전거를 타고 뭐 전달했다 이렇게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 근본 원인이 네.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항상 정위치에서 네. 보고받고 기자회견 일체 거부 한 번도 안 했던 기자회견 네, 그 형식적인 거 기자회견 안 하고 대면 보고 안 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선거 공신들 일체 접촉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7인의 멤버라고 해서 네네. 좌장인 김용환, 김용갑 이런 네. 사람들 전혀 이 순간까지도 만나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의 오늘의 이 비극을 탄생시키는 원인이고,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그 틈새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끼어들어가지고 네. 그 본회를 망가뜨렸다.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동생 박지만 씨라도 자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요. 그 조카들도 보고 하면서 좀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친인척과 네네. 자식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형제, 자매, 예, 예. 자식들이. 네. 그 자신은 그것만 차단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네.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동생도 다 만나고 이래가 세상 돌아가는 동생이 일. 무슨 일을 저지르다 하면 그게 나을 뻔했다니까 그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들려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뭐 예, 지금 예. 뭐 대선 후보이시기도 하고 평론도 하시지만 사실은 변호사신데 상당수 그 법률 전문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초기에 법적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변호인단이 숫자가 뭐 내 기억으로 6, 7명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그 심판정에서 변론할 때 보면 네, 이렇게 이 쟁점별로 나누어 가지고 네,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네. 문제 전체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변호사 한 두 사람은 문제된 두 사람은 네, 과격 발언을 하고 네, 재판관들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래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짜임새가 없어 보였고 첫째로. 네, 둘째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이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네. 재판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근데 그 심기 건드린 것이 탄핵 결정에 영향을 나는 줬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안 그런 것보다는 안 그런 심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안 건드리는 게 훨씬 낫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네, 네. 동원된 변호사들은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건 뭐 특별히 나는 실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 뭐 검찰 쪽에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심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는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저는 어떤 걸까요? 뭐 영장은 이제 발부되고 앞으로 그 네. 재판에서 쟁점은 네네. 그 특히 삼성으로부터 네네. 최순실 쪽으로 흘러 들어간 200 몇십억 그게 네네. 뇌물성 인정되느냐 되지 않냐는 그게 아마 제일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네. 뇌물성 인정 안 된다고 한다면 네네. 이게 직무에 관한 죄, 네. 강요죄, 네. 그다음 직권남용죄 이거는 별도로 성립하지만은 그게 아. 법정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네. 네. 현저하게.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 제 네. 생각에는 그 박 대통령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네네. 합병 과정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다 나와 있는 이상 네네. 삼성에서 최순실에게 제공되는 그 점은 네네. 뇌물성이 나는 인정되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네. 박지만 씨가 뭐 변호사를 일을 좀 새로 바꾸겠다. 교체한다고 얘기하는 예. 것은 뭐 교체해봐야 나는 별 수 없으라고 보는데 아, 네. 뭐 그런 거겠지요. 대형 로펌에 네. 정관들 있잖아요. 뭐 대법관이 네, 됐거나 네. 뭐 고위판사가 되는 사람 그것도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그게 아하,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는 모인데 그게 뭐 두고 봐야지. 예. 결국은 그 뇌물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이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전제로 돈을 준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최고 권력이 돈을 좀 내라는데 안 낼 수가 없어서 나는 강요받아서 냈다는 것이 처음 검찰 얘기고 특검에 있어서는 이걸 뇌물죄로 이걸 받는데 그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 부분은 미르나 네.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는 것은 내라고 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네. 인정되지만은 삼성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네. 합병과 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신세를 졌다, 아하. 대통령의 신세를 졌다 하는 부분이 아. 객관적으로 현재 인정된다고 나는 보도상으로만 봐가지고 네네. 인정된다고 보아지고 그게 다른 재벌들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참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아, 저 그냥 이제 선거 얘기로 넘어갈까요?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히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각 당에서 후보 결정이 거의 된 데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두 군데 곧 오늘 내일 네, 결정되고 오늘쯤 그러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 국민을 현혹시키는 면이 있어요. 아, 네. 그 각 당 경쟁을 보면 그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가 뭔지를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깨닫지 못하고 네, 네. 지역적인 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경쟁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국민들 눈에는 말이죠. 무대 위에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뭐 표가 아슬아슬하게 되고 네. 그걸 이제 흥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흥행.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선을 거기다 이제 끌어모으는데 네. 핵심에 들어가 보면 말이지. 예. 그 사람들이 이 대선이 왜 있었으며 네. 그리고 이번에 뽑힐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가 뭔지에 네. 대한 것에 네. 대한 논쟁은 하지 않고 있다 그죠. 네. 그건 하자고 지역적인 거, 네. 아주 지역적인 걸과 감정적인 걸 갖고 싸우고 또 예. 하나는 뭐 어떤 후보는 음성이 말이지 뭐 변해가지고 장중하게 됐다 그렇다하게 보인다 뭐 이런 거 말이지. 네. 이게 나는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양반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각 당의 그 경쟁은 말이지 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 시대 정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조기 선거됐는데 네, 네. 안보나 경제는 그건 항상 우리에게 가장 그렇죠. 그 위급한 상황이죠. 네, 그러나 네. 그거 병행해서 이번에 시대 정치에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부패 정식이에요. 부패 정식. 네. 네. 그다음에 정치가 썩었다. 네. 부패가 작동 안 된다. 네. 정당이 재구실을 못한다. 그럼 정치개혁이야. 예. 정치개혁, 부패 정식에 관한 것을 확실히 드러내놓고 말하는 네. 이게 후보가 없고 그걸 갖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엉뚱한 지역적인 걸 갖고 국민 눈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네. 그 제 눈에는 이렇게 뽑힌 후보 가운데 네. 국민이 또 투표장에 가서 5월 9일 날 또 뽑아야 된다? 예.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후보 때 내세운 게 군정 종식이었죠. 예. 네. 부패 종식. 지금 말씀 군정 종식은 이제 그 네. 87년 선거 때 김영삼 그렇죠. 대통령 낙선했을 때 예. 그것이었죠. 일단 내세운 예. 게 군정 종식이라는 게 예, 생각나는데 부패 종식. 정말 요즘 부패 종식은 정치개혁 네. 이게 그 화두가 앞서야 돼요. 네. 그 병행해서 안보 경제인데 네, 네. 지금은 이게 오리무중이 돼갖고 뭐 쓸데없는 갖고 싸우고 있다 예. 이 말이죠. 자, 시대 정신하고 가치의 연대가 중요한데 지금 뭐 연대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를 같기 때문에 길이 같기 때문에 철학이 같기 때문에 연대해서 후보를 같이 하자는 건지 어느 후보가 세니까 그 후보한테 맞서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연대하자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뭐를 시대 정신이고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지향하고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네네.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논의하는 그것은 네. 논의 이전에 따져야 할 시대 정신. 네.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이래 묻고 이래 묻고 특정이를 낙선시키고 네. 그런 연대나 그것 또한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시대 정신이 부패 정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부패 정식과 정치 개혁이죠. 정치 개혁이요. 예, 지금 이 정당과 이 국회 그대로 두고 누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네. 근데 부패 정식에 대해서도 나는 확고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이어서 정말 좀 그 양반들 인격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말을 지금 참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 유력한 후보라고 여론조사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부패 정식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력한 네. 후보가 돼 있다고. 아, 그게. 개헌이라는 것 고리로 묶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네. 지금 이 모든 걸 헌법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네네. 헌법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 점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야죠. 자유한국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그럼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이 헌법대로 왜 못했는지 네. 그것부터 먼저 따지고 그걸 가려내야죠, 사태를. 네. 거대한 그 정신이나 흐름에 같이 하면 좋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면서 보수의
본고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영남권 이쪽이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바른정당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보수다. 그 둘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다툼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처를 두고 이게 남마처럼 얽혀버렸어요.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쪽에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네. 그걸 국민에게 분명한 공약과 실천 의지를 드러내놨고 그 얘기를 한다고 또 납득이 가는데 네네. 이건 못 내놓고 덮어놔놓고 박근혜의 여당, 네. 박근혜의 아류당이니까 너희들은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네. 이쪽도 지은 죄들이 아직 연속되는 게 많이 있는 사람들 집단이라고 나는 보아지는데 네네. 부패 종식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막말로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그 어느 당도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에 맞도록 조직화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내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당들도 다 엄격하게 헌법 8조를 적용하면 해산을 해야 할 정당들이에요. 그 정당들에서 후보를 낸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의 반장 선거 수준의 티격태격이 나고 범죄 문제는 제대로 닿지 못하고 부패 종식이나 정치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삿대질하는 거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도 순간적으로 헷가닥하는 것이 이게 이 흥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표가 경쟁을 하니까 들쭉날쭉하니까 혹시 어찌되나 거기에 시선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또 자칫 박근혜 정권의 재판이 될 위험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민이 불행해지는 건데 박찬정 변호사님 말씀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제대로 뽑아서 조금이라도 좀 행복한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지 않고 권력만 잡겠다고 뭉치는 그런 패거리식 정치에 대한 지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평론하시는 박찬종 변호사 말씀 들었습니다.